누구나 한 번쯤은 엄청난 보물을 우연히 발견하는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은 상상만 한 게 아니라 진짜 그 상황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부터 소개할 내용은 지금까지 발견된 보물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컸던 20가지예요. 20위. 금괴 350개 사건. 이번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이 예상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시작될 거예요. 이 순위에 오른 사람들 중 상당수는 발견한 물건 덕분에 진짜 부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보물이다 하고 들떴다가 알고 보니 전혀 아니었던 경우도 있었죠. 이번 사건도 그런 경우예요. 터키 경찰이 금이 대량으로 숨겨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협곡을 수색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해보니 상황이 완전히 뜻밖이었어요. 신고를 바탕으로 파견된 수색팀은 동굴 입구가 막혀있는 곳을 발견했고 그 안에서 금괴처럼 보이는 막대 369개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전부 금색으로 칠한 석고였어요. 가짜 금괴였던 거죠. 현장에서 4명이 체포됐고 나중에 조사해보니 이 가짜 금괴들은 터키 내한 테러 조직이 만들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확히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진짜 금괴라고 속여서 큰 돈을 뜯어낼 계획이었던 것으로 추정돼요. 그러니 경찰 입장에서는 기대했던 보물은 아니었지만 테러 조직의 활동을 막아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위. 세들리지 호드. 이번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이 들으면 살짝 속상해질 수도 있어요.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싶은 그런 사건입니다. 미리 경고할게요. 2014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시에라 네바다 산자락의 골드컨트리 지역에서 한 부부가 평소처럼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이 길은 그동안 수없이 걸었던 익숙한 산책 코스였고 특별한 것도 없는 평범한 하루였죠. 그런데 그날만은 달랐어요. 땅 위로 금속통 하나가 살짝 튀어나와 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호기심에 그 통을 꺼내보니 안에서 나온 건 금화였습니다. 그것도 몇 개가 아니라 무려 1400개가 넘는 금화였어요. 지금 생각해도 믿기 힘든 양이죠. 금화의 기본 금속 가치를 단순 계산하면 약 3만 달러 정도였어요. 산책하다가 3만 달러를 주었다고 생각하면 꽤 괜찮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금화들에는 역사적 가치까지 있었어요. 발행 연도가 1847년부터 1894년까지 다양했고 보존 상태가 매우 뛰어나서 희귀성이 높았던 겁니다. 감정 결과 이 금화 더미의 진짜 가치는 1000만 달러, 즉 약 1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부부는 발견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감정을 맡겼고 모든 절차가 끝난 뒤 공식적으로 세들리지 호드라는 이름으로 발표됐어요. 그야말로 말 그대로 개 산책하다가 100억 원짜리 보물을 주운 셈이죠. 혹시 다른 누가 먼저 발견했으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이야기입니다. 18위. 링글머 골드컵. 일반적으로 값비싼 물건이 손상되면 가치가 떨어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이 링글머 컵은 달랐습니다. 이 물건은 물건 자체의 완전함보다 그 역사적 희귀성 때문에 가치가 매겨진 보물이었어요.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클리프 브래드쇼라는 남성이었어요. 고고학을 좋아하고 취미로 금속 탐지기를 들고 다니며 특이한 유물을 찾아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취미로 보물찾기를 하던 평범한 남성인 거죠. 어느 날 그는 영국 켄트 지역의 한 농장에 갔다가 금속 탐지기가 울리는 걸 듣고 땅을 파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링글머 컵을 발견한 거예요. 처음 보면 그냥 작은 금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컵은 청동기 시대, 즉 기원전 1700년에서 1500년 사이에 만들어진 매우 귀한 유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형태의 컵은 지금까지 단 7개밖에 발견되지 않았어요. 희귀성만 봐도 가치가 엄청난 거죠. 문제는 이 컵이 농장에서 쟁기에 한번 치여서 찌그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영국 박물관은 이 귀한 유물을 입수하기 위해 52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9억 원 가까운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브래드쇼가 전액을 받지는 못했어요. 농장은 그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발견 보상금은 토지주와 절반씩 나눠 가져야 했습니다. 그래도 취미로 금속 탐지기 들고 나갔다가 9억짜리 보물을 찾은 거면 정말 대박 아닐까요? 17위. 실버데일 호드. 이번에도 보물더미 이야기예요. 앞서 말했듯 어떤 보물들은 하나만 발견되는 게 아니라 아예 덩어리째 묻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버데일 호드도 그런 사례죠.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 한 바이킹이 땅의 깊은 구덩이를 파고 보물을 숨겨놓은 데서 시작됩니다. 그가 묻은 것은 팔에 차는 금속 팔찌 5개였고 그 위에 납으로 된 작은 주머니를 올려뒀어요. 그 주머니 안에는 은조각,
은반지, 동전, 브로치 같은 물건들이 함께 들어있었죠. 당연히 알 수 있는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그 바이킹은 끝내 그 보물을 회수하러 돌아오지 않았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보물은 무려 1000년 동안 땅속에서 그대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2011년 영국 실버데일 근처 들판에서 데런 웹스터라는 남성이 금속 탐지기를 들고 탐색을 하던 중 이 묻힌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즉시 영국의 이동유물 기록제도에 연락해 전문가들을 불렀고 조사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발굴된 물건이 200점이 넘는 매우 큰 규모의 보물이었던 겁니다. 감정가 역시 상당했죠. 총 가치는 약 1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1억 7천만 원 정도로 평가됐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보상금은 보물 발견자와 토지주가 반반 나눠 가졌습니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건 단순합니다. 보물은 생각보다 정말 아무데나 묻혀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한 바이킹이 1000년 전에 구멍 하나 파고 묻은 게 오늘날에는 엄청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죠. 근처 들판에서 금속 탐지기 한번 돌려볼까? 16위. 스태퍼드셔 호드. 혹시 금속 탐지기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면 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을 사야겠다 쪽으로 확 밀어줄 겁니다. 테리 허버트라는 남성이 어느 날 갑자기 느낌이 와서 집 근처 스태퍼드셔의 한 농장으로 금속 탐지기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냥 취미로 가볍게 훑어보는 정도였죠. 그런데 금속 탐지기가 갑자기 삑 하고 울린 거예요. 땅을 파보니 진짜로 희귀한 유물이 나왔습니다. 보통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죠. 오, 보물 하나 발견했네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허버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파고 또 파고 그리고 또 파고 그렇게 5일 동안 그는 총 244개의 봉지를 꽉 채울 만큼의 유물을 쏟아냈습니다. 대부분 금이었어요. 말이 쉽지. 5일 동안 봉지 244개가 나올 정도면 누군가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보물을 한 곳에 몰아 묻어두었다는 뜻이죠. 발견 규모가 너무 커서 결국 전문 고고학 발굴팀이 투입됐고 최종적으로 발굴된 물건은 3,500점, 금, 은, 청동, 간에까지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유물들은 앵글로색슨 시대의 것이었고 이 정도 규모로 한자리에서 발견된 앵글로색슨 유물로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라고 인정받았어요. 총 가치는 3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8억 원 수준. 그리고 언제나처럼 허버트와 토지주가 반씩 나눠 가졌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가끔은 그냥 쓸데없이 보일 정도로 계속 파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끝까지 캐낸 사람이 결국 보물을 가져가는 거죠. 15위. 카이사리아 수중 보물. 지금까지는 땅에서 발견된 보물들을 봤죠.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보물하면 바닷속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바다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카이사리아 국립공원 해역에서 한 무리의 스쿠버 다이버들이 평소처럼 바다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다이빙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바닷속에서 뭔가 반짝이는 걸 보고 다가가 보니 금화 한 개가 바닥에 놓여 있었어요. 처음에는 애들 장난감인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바다에 별별 걸 다 버리니까요. 하지만 계속 주변을 살펴보니 여기저기 금화가 또 나오는 겁니다. 파도에 깎인 것도 있었고 상태가 매우 좋은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금화라는 걸 직감하고 곧바로 전문가에게 알렸습니다. 동전에 새겨진 글자를 확인한 이스라엘 유물청은 즉시 정식 탐사를 허가했고 본격적으로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다이버들은 총 200개가 넘는 금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금화들이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왕조에서 만들어진 동전이었다는 점이에요. 심지어 수백 년 차이가 나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이 보물더미는 단순한 금화의 가치보다 역사적 가치가 훨씬 높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시대를 초월한 금화 컬렉션이 바닷속에서 발견된 셈이니까요. 가격을 정확히 매기기 어려웠지만 다이버들이 상당한 보상을 받았다는 건 분명합니다. 이보다 더 신나는 다이빙 경험이 또 있을까요? 14위. 펜 보물. 이번엔 바다가 아니라 산속입니다.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잭 스투프라는 남성은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지던 보물 상자를 끝내 찾아낸 인물입니다. 이 보물은 유명 작가이자 미술품 수집가였던 포레스트 펜이라는 사람이 로키 산맥 어딘가에 직접 묻어둔 것이었어요. 펜은 자신의 회고록인 더 스릴 오브 더 체이스에 시처럼 적힌 암호 같은 단서들을 남겼고 그 단서들을 맞추면 보물을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치 실제 보물찾기 게임 같은 거죠. 보물 상자 안에는 약 200만 달러어치의 금과 보석이 들어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들어갔고
불행하게도 그 과정에서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찾기 어려웠고 위험한 도전이었어요. 하지만 잭 스투프는 결국 이 보물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안전 문제를 고려해 한동안 자신의 신원을 숨겼다가 나중에야 찾은 사람이 나다라고 밝혔습니다. 발견 장소는 미국 와이오밍주였다고만 공개됐고 정확한 위치는 공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펜 보물에 지나치게 집착하던 사람들에게 그 장소가 성지처럼 되어 위험한 행동이 이어질까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보물을 찾지 못한 어떤 사람이 그 보물은 원래 내 것이다라는 황당한 이유로 잭 스투프를 고소하기도 했죠. 보물 하나 때문에 사람들의 감정이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기도 합니다. 13위. 로마 금화 보물. 로마 공화국과 로마 제국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문명 중 하나죠. 오늘날 우리가 쓰는 제도, 건축, 문화에까지 영향을 준 엄청난 문명이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유럽 곳곳에서 그 시대의 유물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로마 금화 보물 역시 그런 사례예요. 무려 1만 개가 넘는 동전이 한 번에 발견된 사건입니다. 2018년 봄, 영국 케임브리지셔 헌팅던 근처 들판에서 한 금속 탐지기 사용자가 땅을 조사하다가 동전 1개를 먼저 발견했습니다. 구리로 만든 오래된 동전이었죠. 보통은 오래된 동전 하나 나왔네 하고 끝났을 텐데 이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더 파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땅속에서 엄청난 규모의 동전 더미가 드러났습니다. 그 개수가 1만 개에 달했던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보물이 3세기 후반 로마 제국이 분열되던 시기 정치적 혼란을 피해 누군가가 급하게 묻어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발견자는 동전을 다시 덮어두고 즉시 관련 기관에 연락해 정식 발굴을 요청했습니다. 그만큼 규모가 컸고 중요한 발견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의 역사적 가치, 1만 개에 달하는 동전의 희귀성, 여러 박물관이 소유권을 원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격은 당연히 상상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2위. 틸레아 테페 보물. 이번에는 규모가 한층 더 커집니다. 아까는 1만 개 보물이었죠? 이번엔 그 2배, 무려 2만 600점이 넘는 유물이 한꺼번에 발견된 사건입니다. 이 보물은 금, 은, 상아, 값비싼 장식품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진 유물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총 6개의 무덤에서 출토됐습니다. 무덤의 주인은 부유한 신분의 여성 5명과 남성 1명으로 추정돼요. 출토 시기는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 사이 굉장히 오래된 시대의 유물이었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처음 발견된 뒤 아프가니스탄 박물관에 보관되었지만 1990년대 내전과 혼란 속에서 이 보물의 행방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약탈범들이 가져간 것인지 정부가 다른 의도로 옮긴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그러다 2003년 아프가니스탄 중앙은행 건물의 지하 금고에서 극적으로 다시 발견됩니다. 문제는 금고 열쇠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사라져 결국 금고를 금고털이 방식으로 뜯어 열어야 했다는 점이죠. 발견 이후 아프간 정부와 프랑스가 협력해 유물 감정이 이루어졌고 국제박물관 전시까지 이어지며 세계적인 문화재로 인정받게 됩니다. 말 그대로 사라졌던 세계유산이 기적처럼 돌아온 이야기였어요. 11위. 하누만 독화보물. 이번 이야기는 열어보기 전까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말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예요. 2011년 네팔 정부 조사팀이 카트만두의 하누만 독화궁전 내부를 점검하게 되었어요. 오래된 궁전이다 보니 곳곳에 뭔가 중요한 게 남아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있었지만 정확히 어떤 보물이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조사팀은 2개의 창고를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방을 열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안에는 커다란 금속 상자와 나무 상자가 15개, 그리고 금고 7개가 있었어요. 네팔 고고학청장은 이 방에서 벽돌 크기의 은덩어리 42개, 작은 은조각 90개, 불상 1점, 그리고 수많은 귀중한 물건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으로 보면 앞서 나왔던 대형 보물들보다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이건 궁전 내부 창고에서 발견된 것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왕실에서 사용하던 물건들이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동안 그대로 잠들어 있었던 거니까요. 사실 이 궁전에서는 예전에도 보물이 나온 적이 있어요. 1991년에는 왕의 생활 공간에서 금과 은 장신구 1000kg이 넘는 양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두 사례를 합쳐보면 이 궁전은 그야말로 보물 창고였던 거죠. 그리고 이런 보물이 한 궁전에서 나온다면 또 다른 궁전들에도 어떤 보물이 숨겨져 있을지 상상만 해도 흥미롭습니다. 10위.
아토차 난파선 보물. 이번에도 물속 이야기예요. 게다가 이번엔 진짜 전설의 보물선입니다. 1622년 스페인 함대 28척이 쿠바 아바나에서 스페인 본토로 향하려고 출발했습니다. 이 배들은 중남미 곳곳에서 가져온 금, 은, 에메랄드, 진주 등 엄청난 양의 보물을 실은 상태였죠. 하지만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거대한 허리케인이 덮쳤습니다. 그 결과 함대 대부분이 침몰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보물이 실려있던 배가 바로 아토차였습니다. 배에서 떠내려온 조각과 보물 일부가 수년 뒤 플로리다 해안에 떠오르면서 아토차는 전설의 난파선이 되었어요. 수많은 보물 사냥꾼들이 이 배를 찾기 위해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멜피셔라는 보물 사냥꾼입니다. 그는 아토차를 찾기 위해 16년이라는 세월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85년 그는 아토차의 본체와 함께 엄청난 규모의 보물더미를 발견해냈습니다. 그 가치는 무려 4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6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말 그대로 인생 역전이었죠. 하지만 멜피셔는 이 보물을 혼자만의 부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보물을 전시할 수 있는 박물관을 만들었고 사람들이 실제 아토차 보물을 볼 수 있도록 공개했어요. 한 사람의 집념이 전 세계 해양고고학 역사에 길이 남는 발견을 이뤄낸 순간이었습니다. 9위, 닌루드 보물. 이번 보물은 무려 투탕카멘의 무덤과 비교될 정도로 가치가 큰 유물입니다. 닌루드 보물은 이라크 북부 모술 근처 고대 아시리아 왕족의 무덤에서 발견된 귀금속 장신구들과 다양한 보물들을 말해요. 1980년대 후반에 발굴되었고 발견 당시부터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엄청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이라크 전쟁이 벌어지고 사담 후세인 정권이 무너진 뒤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지면서 많은 유물이 약탈되거나 사라지는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닌루드 보물도 이미 도난당해 영영 사라진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다 2003년 다큐멘터리 제작자 제이슨 윌리엄스가 내셔널 지오그래픽 팀과 함께 이라크 중앙은행 지하 금고를 탐사하던 중 기적처럼 닌루드 보물이 다시 발견됩니다. 사실 이 보물은 1990년의 안전을 위해 중앙은행 금고로 옮겨져 있었던 것이었죠. 전쟁 중에도 누군가가 이걸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몰래 노력해온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약탈하려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유물의 보존은 계속해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어요. 역사는 보물 그 자체보다 그걸 지켜내는 사람들의 손에서 더 오래 살아남는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8위, 파드마나 바스와미 사원 보물. 이번 보물은 규모 자체가 상상 초월입니다. 인도 케랄라주에 있는 파드마나 바스와미 사원지하에서 발견된 보물인데요. 그 안에는 황금 왕좌, 왕관, 금화, 각종 금은, 장신구, 다이아몬드와 보석들까지 말 그대로 보물창고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보물이 한 곳에 있던 게 아니라 A부터 F까지 6개의 거대한 지하 금고에 나눠져 있었다는 겁니다. 각 금고마다 성격도 달랐어요. AB 금고 희귀한 황금 보물, CD 금고 금은 장신구, EF 금고 사원의식에 사용되던 금속기물. 2011년 조사 당시에는 그중 B 금고만 실제로 개봉됐습니다. 그런데도 안에서 나온 보물의 양과 가치는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보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누가 금고를 열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사원, 왕족 후손, 정부 사이에서 법적 분쟁이 이어졌죠. 아직도 이 사원의 금고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미개봉 보물창고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7위, 은둔자의 금보물. 이번 이야기는 정말 영화 같은 반전이 있어요. 주인공은 월터 사마스코 주니어라는 남성인데 이웃들 사이에서는 거의 혼자 사는 고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친구도 거의 없고 사람들과 교류도 거의 없던 그런 인물이었죠.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은행 계좌에는 고작 200달러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시에서 그의 집을 정리하러 왔는데 집차고 안에서 믿기 어려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금화더미. 그것도 그냥 금화가 아니라 1890년대 오스트리아산 희귀 금화가 박스 가득 쌓여 있었던 겁니다. 합산 가치가 무려 7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죠. 사람들은 도대체 그가 이 금을 어떻게 모았는지 궁금해했지만 증빙 자료를 확인해보니 불법이나 도난품은 아니었고 그저 오랜 기간에 걸쳐 구입해 모아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그가 가족도 가까운 지인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법원은 그의 먼 친척 중 한 명을 찾아 이 거액의 상속을 넘겨주게 됩니다.
정말 조용히 살다 떠났지만 남긴 것은 누구도 예상 못한 어마어마한 보물이었죠. 6위. 파나카루 시테 보물. 이번 보물은 1949년 12월 8일 불가리아의 한 도자기 공장에서 우연히 발견된 사건이에요. 그날 파벨, 페트코, 미하일 데코프라는 세 형제가 벽돌을 만들기 위해 점토를 캐던 중 땅속에서 이상한 금속 물체 하나를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오래된 금속이라고 여겼지만 흙을 털어내자 그 물건은 순금으로 만든 장식품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습니다. 당연히 형제들은 즉시 발견 사실을 신고했고 보물은 국가에 의해 수습되어 박물관에서 보호 전시되기 시작했어요. 보물의 정확한 용도나 왜 그 지역에 묻혀 있었는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평범한 직장인 세 형제가 그냥 일하다가 역사적인 순금 보물 세트를 발견한 것이라는 점이죠. 현재는 원본이 너무 귀해 복제품을 만들어 세계 여러 곳에서 전시될 정도로 중요한 유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5위. 박트리아 황금 보물. 이번 보물은 전쟁과 혼란 속에서도 훔친 사람들이 아니라 지키려 한 사람들 덕분에 살아남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1980년대 아프가니스탄 곳곳에서는 전쟁과 약탈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문화재와 금보물이 사라졌고 당연히 사람들은 박트리아 황금 보물도 이미 도난당했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에는 총 22,000점이 넘는 금보석 유물이 포함되어 있었죠. 하지만 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보물은 약탈범이 가져간 것이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시민들이 문화재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몰래 빼내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욕심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과 보호 덕분에 보물이 안전하게 보관돼 있었던 겁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안정된 뒤 그들은 이 보물을 다시 정부에 돌려주었고 박물관 전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 속에서 사라진 줄 알았던 역사유산이 사람들의 용기 덕분에 온전히 돌아온 기적 같은 순간이었어요. 4위. 핸드 오브 페이스 금덩어리. 이번 보물은 금조각 수준이 아니라 그 자체로 괴물 같은 금덩어리입니다. 1980년 호주 빅토리아주의 웨더번이라는 지역에서 케빈 힐리어라는 남성이 금속 탐지기를 들고 탐색을 하다가 엄청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가 땅에서 찾아낸 건 작은 금덩이가 아니라 무려 약 27kg에 달하는 순도 높은 거대한 금덩어리였어요. 지금까지 땅 위에서 그대로의 형태로 발견된 금덩어리 중 세계 최대 규모로 기록된 금덩어리입니다. 그 가치는 약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70억 원이 넘는 수준이었죠. 이 발견은 당시 호주 전역에 큰 충격을 줬고 이후 금탐사 열풍이 다시 시작될 정도로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도 이 금덩어리는 사람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전시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금한덩이였죠. 3위. 산호세 보물선. 이제 또 하나의 역사적인 난파선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규모가 상상을 초월해요. 1700년대 초 스페인은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을 치르고 있었고 전쟁을 계속하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남아메리카 식민지에서 금은 에메랄드를 싹 모아 스페인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죠. 그 임무를 맡은 배가 바로 산호세였습니다. 하지만 1708년 6월 8일 영국 군함의 공격을 받아 산호세는 카리브해 깊은 곳에 침몰했습니다. 그 배 안에는 당시 식민지에서 가져온 막대한 양의 금, 은, 에메랄드가 실려 있었습니다. 현대 가치로 환산하면 17조 원에 달하는 말 그대로 전설의 보물선이었어요. 이 난파선은 300년 넘게 바다 밑에서 잠들어 있다가 2015년에 극적으로 발견됩니다. 하지만 발견 사실은 한동안 극비로 유지됐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 규모의 보물이 드러나면 약탈과 불법 탐사꾼들이 몰려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호세는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난파선으로 평가되고 있고 여러 나라와 기관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가장 복잡한 보물 분쟁 중 하나로 남아있어요. 2위. 한나라 금화 보물. 이번 보물은 중국에서 발견된 중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고대 금화 보물로 알려진 사건입니다. 발굴팀은 엄청난 양의 흙을 파내던 중 땅속 깊은 곳에서 금화 무더기를 발견했어요. 이 동전들은 중국 한나라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동전 일부는 목재 박스에 정돈된 상태로 보관돼 있어 당시 누군가가 매우 신중하게 소중한 보물을 보관한 뒤 지하 깊이 묻어둔 것으로 보였어요. 탐사팀은 이 지역 주변에도 아직 더 많은 금화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즉, 이 발견은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는 의미죠. 중국 고대 왕조의 경제와 유통체계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발견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위, 투탕카멘의 무덤. 1위는 단순히 보물이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에 영향을 준 발견입니다. 바로 투탕카멘 왕의 무덤이죠. 1922년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가 이 무덤을 발견하면서 세계는 정말 말 그대로 뒤집혔습니다. 수천 점의 금보물, 장신구, 장례용품이 가득했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상조차 못할 규모였어요. 하지만 이 무덤의 진짜 가치는 재산적 가치가 아니라 이집트 고고학 붐을 일으켰다는 점입니다. 투탕카멘의 발견 이후 전 세계가 고대 이집트 문화에 열광하기 시작했고 학자들은 더 많은 발굴을 시작했으며 수많은 학문적 성과와 역사적 재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투탕카멘의 무덤은 새로운 연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신비와 매력 덕분에 대중문화에서도 가장 유명한 고대 유물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보물이 단순한 금과 보석이 아니라 역사문화 학문을 통째로 움직여버린 사례죠.